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제가 자주 유튜브를 하지는 못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평일에는 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마다 간혹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좀 시간이 날 때 짬짬이 제가 좀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를 많이 좀 촬영했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질환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움증만 해결된다라면 솔직히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염증의 5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치료된다라면 염증이 치료되는 것이고, 염증이 치료된다라는 의미는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치료는 단순한 가려움증에 국한해서 치료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 조건은 심부 온도가 최적화될 때만이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 가려움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 가려움증과 또 심부 체온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가려움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궁금증, 발생 기전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려움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려움증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긁거나 또 비벼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피부과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참, 이러한 정의하고 가려움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긁고 나서 우리가 시원한 감을 느끼고 따끔거리는 현상, 또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느낍니다. 그럼 왜 시원한가? 왜 따가움증이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의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쾌한 감각이다, 이런 표현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는 모든 질환을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유체역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바로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모든 질병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이 가려움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려움증의 정의를 저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본능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된 거고요. 모공이 이제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몸속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솥에 불을 떼서 밥 좀 해 먹고 싶은데 솥뚜껑에 긴 구멍이 없다라면 솥뚜껑 폭발하겠죠? 인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체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살기 위한 본능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가려움증을 불쾌한 감각이다 정의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질병을 이해를 해도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딴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정확한 맥을 짚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 바로 그게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려움증이 발생되는 원인, 또 악화 요인, 이렇게 하죠. 이 피부과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피부과 서양의학에서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쾌한 감각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방의학에서는. 그런데 악화 요인은 잘 설명해 놨어요. 유발하고 악화 요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온도, 습도, 정기적인 자극. 이러한 온도나 습도나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뭔가 가해졌을 때, 내 피부에 뭔가 가해졌을 때 가려움증이 생기더라 이거죠. 기계적인 자극, 전동, 압력, 가변, 접촉, 타격, 충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생기더라. 왜 생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충격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열은 발생하죠. 근데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은 발생하면 긁어서 열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들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온도가 높아도, 온도가 낮아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것은 콜린성 두드러기,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것은 한랭성 두드러기라고 그러잖아요. 습도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을 경우, 장마철이 될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더 생겨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습도가 낮을 때는 그냥 생기더라, 가려움증이 생기더라,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습도가 낮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떨어지면 정맥과 동맥 간의 기압 차가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심부 온도는 낮아진다.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모공은 닫히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저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려움증 또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생겼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론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자극, 산, 알칼리, 니켈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확 많아지고요. 알칼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열 발생량이 확 줄어듭니다. 너무 열이 많이 발생해도 또 열이 적게 발생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염증 매개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스타민, 몰핀, 코데인, 프로스타글란딘, 혈소판, 활성인자, 인터루킨2, 트립신, 아펜양, 펩타이드. 이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염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염증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염증성 매개 물질들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증성 매개 물질을 줄이는,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염증은 줄어들고 가려움증도 줄어들겠죠. 근데 왜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확 발생 안 하는데 왜 가려움증이 있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염증성 매개 물질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 의해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방의학적인 관점에서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고 염증성 매개 물질을 낮춰버리면 가려움증이 진정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내 몸속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어떻게 됩니까? 더 다치게 되잖아요. 그럼 모공이 다친 이후에 또 밥 안 먹습니까? 밥을 먹게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고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열이 또 방출이 안 되면 가려움증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약을 먹을 때는 가려움증이 진정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이건 치료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약만 먹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치료하기 원하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서양의학적 관점이잖아요. 모르겠다. 원인이 아직까지 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십 년, 100년 넘어 됐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까? 이 원인을 완전히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다라는 그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니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저는 23년 전에 페레토 약을 개발했다 그랬죠? 모든 질병을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신부원들을 최적화 시켜주는 의학이 바로 페레토 의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기능 저하 및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 병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부원들을 떨어뜨리는 모든 요인요. 자, 여기서도 온도 나오잖아요. 온도, 압력, pH. 이 산, 알칼리하고 같은 개념이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왜 이러한 요인들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거든. 세포가 손상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신부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무공은 닫히는 거죠. 피부온도 올라가게 되죠. 무공이 닫힐 때 가름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요인, 전기장, 자기장. 우리가 MRI 같은 경우 찍더라 해도 우리가 강력한 자기장이 들어가고요. 또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막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왜 가려움증이 생기죠?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기장, 자기장이 세포의 손상을 일으켰다. 기능 저하를 유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좀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99%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그냥 항히스타민 제제 먹고 스테로이드 제제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저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유방암 환자들, 암 환자들 오시는데 바로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닫히고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피부온도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억력이 강해질 때 뭔가 밀어내는 힘이 세진단 말이죠.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윤기성의 정상, 종기, 종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종기,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르냐고요. 저는 23년 전부터 개발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구독자들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 뭐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다 하면은요, 막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먹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신부원들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구독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을 찍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 구독자 증가하는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약물도 우리가 한약이든 양약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약물이라도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약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은 왜 존재합니까? 신부온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너무 높아지면요, 우리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온도는 생명의 온도다라는 거고, 신부온도를 낮추는 행위는 바로 생명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죽기 전에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치료하려고 질병을 유발하는 또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그 어떤 물질이든 간에 나의 생명의 온도를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들에 접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들을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요. 그게 알고 보면 항암제예요. 항암제는 정말로 신부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약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중금속, 수술, 마취제 쓰게 되잖아요. 환경, 여건,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드는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신부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수명, 결국 죽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노화의 과정도
하나의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게 너무나 도처에 많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데, 이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피부 질환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피부의 질환들은 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내과 질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담접성 소양증, 만성 심부정증,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도 가려움증이 생겨요. 왜 혈액투석하는 물질, 액 자체가 체온보다 많이 낮죠. 그런 물질이 또 들어가면은 신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쳐서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경우도 가려움증이 유발해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거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면 혈류 속도는 더더욱 떨어지겠죠. 혈류 속도 떨어지면 신분도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 더 올라가고 열 방출 더 안 되고 가려움증 생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그럼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린다? 얼굴로 쏠리게 되고, 자, 얼굴로 쏠리는 과정 중에 목 쪽에서 열이 쏠릴 수 있죠. 목으로. 자, 그러면 갑상선 염이 되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바로 이 갑상선에서의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열이 자꾸 상체로 쏠리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당뇨병은 왜 생긴다 그랬죠?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그때 당 수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당 수치가 높아져 줘야 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혈액 중에 당 수치가 높다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당뇨로 진단 내려버리는 거죠. 자, 그때 인슐린을 쓰게 되는데 그럼 바로 당 수치는 조절되겠죠? 당뇨는 진정되겠죠. 하지만 당이 떨어져 버리면 신분도는 더 내려가죠. 그럼 또 신분도가 내려가면 또 갑상선 기능, 갑상선의 호르몬이라든지 또 뭐 부신피질 호르몬, 췌장에서의 또 당 분비를 많게 한단 말이에요. 저 그럴 때 또 당 수치가 올라가요. 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당뇨약은 치료약이 아니라 조절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계속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피레토 이론의 핵심 이론들 있잖아요. 꼭 4가지는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면역과 무병장수론, 또 신분도 저하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 병리적인 현상, 질병 발생 과정, 또 표면 장력 온도와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셔도요, 제 이론 거의 뭐 80, 90%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타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모든 요인들, 요거 약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은 순간적으로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요인들, 저 운동, 술 이런 걸 먹어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모공은 닫혀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해도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때 또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모든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뭐다? 내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게 더더욱 문제인데, 반대로 우리 병이라는 게 과부족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해도 병이 된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나타나는 거. 운동과 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길 수 있고, 운동은 가려움증이 생기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이 생기더라도 술은 더 자꾸 먹으면 또 안 돼요.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려움증에 대한 증상들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피부 온도입니까?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다
거무잡잡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거무잡잡하다는 소리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기도 보세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냐고요, 피부 온도. 모공이 다쳐서 열이 쏠려서 생겼다라는 거고, 이 오금 부위 보세요. 여기. 또 이 허리 부위. 각질, 인술 이렇게 다 생기죠? 왜 각질과 인술이 생겨요? 모공이 다쳤으니까.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안 되면 피부는 건조, 균열. 그 다음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 때 우리가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바로 그때 인술, 각질, 비등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증 증상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 자, 손목 주변에도 가려움증이 이렇게 심하게 잘 나타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데 가슴 부위에 막 발진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진물이 막 나죠.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은 겁니다. 피부 온도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원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발진이 막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열 자극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왜 올라가요? 열이 쏠려서 그런 거죠. 열은 왜 쏠려요? 모공이 다친 거죠. 근데 모공은 왜 다치죠?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과 신부 온도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가려움증과 피부 온도의 상관성도 있죠.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거. 피부 온도는 왜 많이 올라가죠? 신부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 모공이 많이 다칠 때 또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좀 적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색깔이 좀 옅어지고요. 자, 정상적인 피부 온도입니다. 자, 이 정도 됐다는 소리는 신부 온도가 또 올라가서 모공이 열려서 피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정상적인 피부 상태는 염증이 없는 상태는 피부 온도가 정상적인 상태, 염증이 심한 상태는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려움증과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여러 가지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희 피레토 세라피, 피레토 의학의 핵심적인 이론이죠.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면역과 무병 장수론. 우리가 신부 온도가 항시 37도일 때 우리는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신부 온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요절하게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질병에 빨리 노출이 되어서 죽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신부 온도의 저하입니다. 신부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건강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질병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생명체의 존재는 신부 온도가 37도일 때 존재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이 있죠. 신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37도,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신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신부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다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를 가지고 신부 온도인 양 우리가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이 더더욱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리적,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공이 다치고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은 볼 수 있고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 온도가 떨어진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 온도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생기면 그러면은
단 네 가지 중에서 단 하나의 현상이라도 생긴다라면 신분도가 낮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려움증의 발병 기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요인들이 많다 그랬죠?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요인들, 저산소증,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가령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이 떨어져요. ATP 합성 장애가 생기고 바로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면 신본도가 떨어지죠. 신본도가 떨어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발생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열 방출이 안 될 때 열 에너지는 중적 교차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중적 교차 현상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고요. 그때 바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염증에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인터루킨이라든지 그러한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양방에서는 피부 온도를 확 낮춰버리고 염증성 매개 물질을 줄여버리는 약을 쓰게 돼요. 근데 피부 온도는 낮아져서 가려움증은 바로 진정되겠지만 그러한 행위는 세포의 손상을 더 떨어뜨리고 세포의 기능을 더 떨어뜨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을 더 감소해버린단 말이죠. 바로 그때 신분도는 더 떨어지고 모공은 더 닫혀버려요. 그럼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약을 안 쓰게 되면. 그게 바로 가려움증의 또 반동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치료는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에 윤기 현상이 생기죠. 구진, 결절, 팽진, 수포, 농포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가려움증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이제 다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긁고 나면 왜 피부가 붉어지고 검게 변하나요? 마찰열이 생기고 피부 온도 상승이 돼서 발적 색소 침착이 된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왜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비과학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아니 양방의학에 매몰돼 있다 보면요 아예 덜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이비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거의 99%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려움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한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한 게 23년 전인데 수십만 명의 가려움증을 치료했다고요.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가려움증 치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게 그냥 가려움증 치료된 거 아니고 그냥 소 뒷발차기로 그냥 지 잡은 격으로 지 잡은 거 아니라고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치료해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항사민 제제를 복용하면 가려움증이 사라지죠? 바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서 신본도 피본도 둘 다 낮아지니까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 몸에서 열 에너지 발생을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원하십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왜 항사민 제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가려움증이 생기나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사민 제제는 신본도 피본도 동시에 낮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사민 제제를 먹지 않으면은 그럼 낮아졌던 신본도 피본도 동시에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모공은 안 열리고 있는데 피부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열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긁고 나면 피부가 붓거나 윤기 현상이 왜 생기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긁게 되면. 그럼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응력이 강해진다고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니까 조직에 윤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부종팽진, 구진, 종기종양과 같은 윤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체적으로 저녁에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죠? 저녁 오후 6시부터는 심부 온도가 더 떨어지고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귀신이 막 찾아와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다고 막 구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자, 생리 전후에 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죠? 배란기 때는 심부온도 올라가고요. 생리 전후에는 심부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때 모공은 더 닫히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독 취소하셔야 돼요. 구독 취소. 뭐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병을 앓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제 이론을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한번 받아줘 보세요. 그럼 너무나 쉽다고요. 너무나. 저는 가려움증을 너무나 쉽게 치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의 3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피부 온도는 낮춰야죠. 염증 치료하려면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암이든 섭진이든 건선이든 아토피든 다 피부 온도는 낮춰야 돼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열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은 열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우나에 가면 피부 온도 올라가 버리고요. 모공은 열립니다. 또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요. 피부 온도 확 내려버려요. 근데 모공은요. 더 닫혀버려요. 심부 온도 더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몸이 따뜻해질 때 모공이 서서히 열리게 돼요. 자,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사지 말초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열이 골고루 분산이 되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아요. 자, 쏠렸던 곳에서 열이 안 쏠리면 거기에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려움증 4대 치료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방에 약물요법 씁니다. 온중 산안지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청열 해독지제, 피부 온도를 낮추고요. 발한 해표지제, 피부의 모공을 열어주는 약제를 쓰고 있고요. 자, 이거 이외에도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총동원시켜서 최단기간에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가려움증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려움증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라도 양약이든 한약이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되겠다. 자, 음식은 좀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 또한 너무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은 좀 피해야 되겠다. 자, 가공된 음식,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조심해야 되겠다. 자, 기존의 영양학적, 세균,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바라보는 걸 좀 중단해라.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거든요. 세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자, 세포들이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백혈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인식을 해서 그 이물질이다 인식해서 막 죽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혈구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세포, 생각을 하는 세포가 아닙니다. 자, 아무쪼록 이 가려움증에 대해서 제가 심부 온도와 또 피부 온도와의 상관성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가려움증의 정의, 원인, 또 유발 요인, 발생 기전, 또 궁금증, 3대 치료 원칙, 4대 치료 방법, 치료 시 주의사항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동영상이 길더라도 좀 우리가 가려움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좀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